전라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며 9조 원대 내년도 자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반발과 함께 재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부실한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단 간부 지인들이 일부 사업 연구진에 포함돼 적절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육군 간부로부터 총기 사업과 관련 입찰 정보를 얻어내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간부는 앞서 열린 군사법원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하는 문화K에서는 개관 20년을 맞은 전북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자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금을 비롯해 민생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데 선별 지급에 따른 반발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자체 1,000여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 올해보다 3,200여억 원, 8%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기 부양에 2,000여억 원, 일자리에 8,000여억 원, 전북형 뉴딜에 5,000여억 원, 특히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우리 도는 위기 요인은 최소, 일상 회복 후 희망은 키워나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분야에 편성한 예산만 500여억 원, 상용화를 위한 예방접종 시행과 민간 의료기관 종사자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 그간 영업시간 단축과 인원 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며 금전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 500여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노래방과 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등 이행업소 5만 8천여 곳과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운전자 등 특수직군 7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위반 업소들조차 이행도에 따라 일부라도 지원금을 주는 상황에 세탁소와 옷가게 등 일부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큽니다. 지금 어차피 어려운 거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당연히 같이 지원해줘야 맞는 거죠. 행방생에 대해서. 민생 회복에 주력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전라북도가 일부의 반발과 재원 마련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13% 늘린 3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4,570여억 원과 초등 돌봄 등 교육복지 4,200여억 원, 무상급식 지원 1,350여억 원, 누리과정 1,150여억 원 등입니다. 방역활동 도우미와 원격 수업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5% 올린 410여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반년짜리 사업에 과다한 임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추진 중인 창의예술 교육랩 지원 사업. 국비와 도비 등 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예술인을 육성하고 전북의 문화유산과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연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된 과도한 임차 계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계획에는 임대료가 들지 않는 예술회관의 남은 공간을 사무실로 쓴다고 했지만 건물 한 층을 따로 빌리며 시설 공사와 임대료, 장비 대여 등의 전체 사업비의 30%가량을 썼습니다. 부동산 임차 합하니까 이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총 사업비의 한 30%를 차지를 해요. 네. 올해 말 성과에 따라 사업의 연장 여부가 결정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부실이 되게 드러나면 문제는 다음에 국비 사업 2차에서 다시 탈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잘 쓰이냐 이제 이게 문제지 현재로서는 이거는 꼭 갖춰야 될 부분들이라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 요건이거든요. 또한 이 사업 연구진 일부가 전문성이 없는 재단 본부장 지인들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분야별 연구진이 제출한 연구 계획서가 제출 기한을 어기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등의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유류세가 내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 1,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목포와 봉하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을 고리로 한 젊은 청년들과의 만남 자리.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는 말부터 먼저 건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또 그 지향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부동산 등 기존 자산 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미루고 현행법상 250만 원인 공제 한도도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에서 이틀째 호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을 찾아 흉상에 머리를 숙이고 국민 통합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와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 논의를 서두르자고 하지만 여당에선 협상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조건이 있어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선 전에라도 특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에다 맡기고 여야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로 1대1 정책 토론과 같은 정책 경쟁에 몰입하자. 민주당은 특검 법안 협상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더해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더 거론됐습니다. 꼭 특검을 하겠다면 박영준, 오세훈, 김기현 등등 부동산 의혹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특검의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를 질 것이고 그렇게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엄정한 수사를 받을 테니 특검을 누구로 할지도 야당이나 제3의 단체가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만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냥 신용만 하면서 시간 벌고 여론 무모양으로 헐리우드 액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심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접촉했지만 본격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곽상도 의원 사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의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관련 공약에 대해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10조와 25조 그리고 50조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 원은 민주당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 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50조 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발언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간사이 월드 마스터스 대회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일본 간사이 대회가 또 연기될 것으로 보여 우리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국제 마스터스 대회협회 IMGA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에서 내년 5월로 1년 연기한 일본 간사이 세계대회가 또 미뤄질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잡지 못했지만 내년 가을에 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개최될 경우 이듬해 5월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대회와는 고작 7개월 간격. 세계대회에 참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태 지역 선수단들을 전북이 끌어와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서 열리는 큰 대회에 밀려 전북 아태 대회가 국내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협회에 대한 우리 아태 조직위의 대응이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참가 규모도 3분의 1로 줄었고요. 흥행은 불투명해졌고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간사이 세계대회가 처음 연기됐을 때에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제대로 사태 파악조차 못했던 전북 아태대회 조직위원회. 같은 해 아태대회와 겹치지 않게 일본 간사이 세계대회를 5개월 정도만 미뤄달라고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아태대회를 내년 6월에서 내후년 5월로 미뤄야 했습니다. 일본 간사이 세계대회가 1년 연기된 것도 모자라 재차 미뤄지는 상황을 맞았지만 여전히 태연한 모습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년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내년 가을 정도, 그게 유력한 아니고요. 4년 뒤에나 할 정도 그런 안도 보관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대회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4년 연기 가능성에 대한 출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북 아태대회 조직위는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며 일본이나 국제협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오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진이 의료기관 안에서 성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은 지난 2016년 260여 건에서 지난해 410여 건으로 4년 새 50% 이상 늘었습니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오늘부터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유통망에 직접 개입해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초강수 조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건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앞으로 매일 실적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수입량 또는 생산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향후 2달간 예상되는 수입량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 명령을 내리고 요소수 판매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요소수를 살 수 있고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 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요소수를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 매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라고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요 익산시는 당분간 요소수를 계속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제조업체와 주민들에게 직접 요소수를 판매하는 행위가 정부 명령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 환경부 해석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정부가 명령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리기 전까지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요소수를 직접 판매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공급량을 2배로 늘려 판매하고 구매를 원하는 주민은 요소수를 담을 통을 가지고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익산의 아톤산업이 군산에도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아톤산업은 오늘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톤산업은 군산 시민과 군산시에 등록된 화물차, 소방차, 산불 감시 차량 등의 요소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아톤산업은 지난 8일부터 익산시에 요소수 공급을 시작했으며 완주와 무주, 장수군과도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0만 7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8.5%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48명 늘었습니다. 고창에서는 한 목욕탕과 관련해 18명이 추가 확진됐고 전주와 완주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익산과 군산 등에서는 가족 내 전파와 외국인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 목욕탕 집단 감염과 관련해 검사 대상만 500여 명에 이른다며 조사를 확대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7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80%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1명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접종 효과의 감소, 그리고 집단 발생의 증가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수칙의 완화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며 중환자 병상의 약 58%,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의 약 59%가 이미 차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여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비상계획을 논의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령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얀센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났거나 그 밖에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추가 접종 대상자는 내일부터 SNS 자녀 백신 신청으로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77.4%, 1차 접종률은 81.3%입니다. 지금까지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은 약 80만 명, 임신부는 1,600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대 학생층에서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되도록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모두 수능 응시가 가능한데요. 교육부가 안내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밸브형이나 망사형이 아니라면 일반 마스크도 됩니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수험생이 직접 책상에 설치하는데 점심을 먹고 반납하면 됩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지난 9일 기준 확진 수험생은 66명, 자가격리로 별도 시험장에 배정이 예정된 수험생은 12명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 112개소에 620개실의 별도 시험장을 확보했고 총 3,099명이 응시 가능한 규모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예비 소집일입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은 금지됩니다.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17일에는 전국 보건소의 PCR 검사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문화K 시간입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개관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이자 문화 쉼터로 성장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이제 더 넓은 무대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미, 빈소년 합창단, 세계 정상급 발레단, 세계 무대를 누비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선 무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그룹의 첫 무대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었습니다. 비보이가 처음에 토요 마당놀이에서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세계적인 이제 아티스트가 되는 거죠. 지난 2001년 문을 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0년 역사를 기록한 사진 속에는 지역 문화의 성장도 담겨 있습니다. 예술의 변천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술인들의 그 큰 어른들이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왔는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죠. 2,000석 넘는 대형 공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 전시 공간은 전북 문화의 자산입니다. 지역 신인 예술인에게는 등용문, 공연 예술에 목마른 지역민들에게는 문화 쉼터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도민들한테 제공을 했고, 여기 있는 예술인들한테는 제대로 된 발표회 공연, 그리고 창작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문화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문턱을 낮춰서 다양하게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을 바꿀 것이다. 지역 이야기를 담은 기획 공연과 전시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이 예술이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소재, 문화 자원을 대표 콘텐츠로 만들고자 기획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20주년 되는 날 어느 도민분이 떡을 해갖고 오셨어요.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고, 20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런 그 도민의 성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고,
20년 동안 정말 너무 즐거웠고 잘 큰 사람에 대한 잘 큰 소리문화전당에 대한 박수고 저의 찬사고 저의 조그만 마음이었어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은 지역 문화단체와 함께 좋은 공연을 만들어내며 이겨낼 생각입니다. 기업과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전북의 문화를 다양하게 이제 20년 동안 앞으로 이제 내보낼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끊임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문화의 미래를 열어주고 꿈나무들 그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초청 공연도 해주고 기획 공연도 해주고 지역의 문화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문화예술 공간 중에 하나다.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곳. 영혼의 쉼터고 삶의 정말 추억이고 활력소고. 한국 토리문화의 전당이 그려갈 또 다른 성장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육군 고위급 간부로부터 총기 관련 정보를 받아내고 대가를 지불한 방위산업체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입찰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방산업체입니다. 군사작전에 쓰이는 총기를 만들어 육군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 단총과 저격 소총 도입 사업 등의 관련한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들은 육군 중령을 부대 안 숙소 등에서 만나 군 당국이 추진하는 입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 문건도 촬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이 넘는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했고 군에서 퇴직한 뒤에 일자리까지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군사 기밀 정보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총기 입찰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 활용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다른 경영진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확보하고 있던 정보를 외국이나 다른 업체 등에 유출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육군 간부는 앞서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업체가 1년 동안 입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는데 관련 법에 따라 청렴서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방산업체 지정까지도 취소될 수 있어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한 해 5,0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 고급 아파트에 사무실을 설치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 경찰이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덮쳐 현장에서 집회 다발을 압수합니다. 붙잡힌 일당은 46명.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00여 명에게 260억 원을 빌려주고 1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과 친구, 직장 연락처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받아놓고 대출 상환을 압박했습니다. 최고 금리는 연간 5,000%.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던 소상공인 피해가 컸는데 일반 대출이 막혀 이곳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이자만 160만 원을 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금융권이나 상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 그분들 명단이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여기에서는 사와서 이 불법 대부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만 400만 원이 넘는 부산 LCT 등 고급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일당이 사무실을 설치한 해운대 LCT입니다. 보안이 철저한 이 고급 아파트에만 사무실 3곳을 차리고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이런 고급 사무실이 부산과 수도권 등 전국 8곳에 이릅니다. 구속된 40대 총책은 고급 외제차와 요트 등을 구입해 초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총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7억 4천여만 원을 동결하고
현금 3억 7천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자금 출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한다는 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의 배경에는 조만간 있을 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오염 제로를 100% 달성하고 중국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석탄 소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020년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양국이 실무 그룹을 만들고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양국은 실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관해선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acceler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only way you get it is by sharing technology, working together, sharing climate technology, working together in an effort to do it. 세전화 중국 기후특사는 파리 협정과 현재 노력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인식해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이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던 와중에 나와 예상 밖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I was positively surprised that there would be a common agreement given the tense relationships and what we've been hearing from both sides. 이를 두고 오는 15일로 알려진 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전 세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민지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공포가 미국 경제에 확산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9월보다 0.9%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는 6.2% 올랐는데 1990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5월부터 5% 이상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I think that particularly like the meats, they've been inching up over the last few months. Gas prices today are ridiculous. 올 들어 소비자들의 수요는 회복되고 있지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망 병목 현상에 코로나19로 인력난까지 빚어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달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 쇼핑,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 압박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가 하락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s economic report showing unemployment continued to fall, but consumer prices remain too high. Everything from a gallon of gas to a loaf of bread costs more, and it's worrisome.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그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정책 당국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더 지속된다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내년 여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시장에선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전주대학교는 오늘 대학 본관에서 수고했어 슈퍼스타 프로젝트로 모은 후원금 3,130만 원을 재학생과 유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전주대 이진호 교수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동안 경기도 파주까지 500km를 자전거로 달렸고 주민과 교회, 기업, 교내 구성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 교수 등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전국 각지에서 원격 수업 중인 재학생을 자전거를 타고 가 응원했고 모두 7,060여만 원의 장학금을 모았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위기 상황을 사회 대전환,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교원 업무 정상화, 수업 일수와 교과 적정화 등 교육 희망 3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과 서열화 폐지,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 정치 기본권과 노동 3권 쟁취, 89년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등 4대 교육개혁 과제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중앙위는 지난달 5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교육희망 대장정을 이어왔고 이번 전북 방문이 마지막입니다. 전북 지역 사업체 수가 지난 9년 동안 30%가량 늘고 산업별로는 도 소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조사한 결과 전북 사업체는 지난 2019년 24만 2천여 개로 지난 2010년보다 29.5% 늘었습니다. 도 소매업이 22%로 가장 많았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20.9%,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15.4%, 부동산업 12.9% 순입니다. 매출액은 2천만 원 이하가 30%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은 7.3%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면서 바람결이 차갑습니다.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계속 유입돼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부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덕유산과 지리산 등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춥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익산 2도, 전주 4도 등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정읍 10도, 그 외 지역은 11도 예상되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장수의 아침 기온 0도 안팎, 진안은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철원은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오늘 아침보다 더욱 춥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까지 눈이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강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자 10과 1을 합치면 흑토가 됩니다. 흑은 생명의 땅으로 일구는 사람들, 농민들이죠. 11월 11일,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묵묵히 지키는 농민들의 땀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